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날씨가 이제 낮에는 되게 더운데 또 밤에는 또 시원하죠, 그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무더운 여름 끝나고 여름이 참 길었죠. 굉장히 길었는데 덥기도 하고 많이 습하기도 하고, 그죠? 에어컨이랑 이제 부득이하게 좀 친하게 오랫동안 지냈던 것 같은데 그 지긋지긋했던, 그죠? 네. 그 무더위가 끝나고 가을이 오듯이 주식시장도 그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시간 질질 끌다가 금리 인하를 결국엔 했는데 0.5%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 띄워놨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3일 연속 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무려 3.6% 급등을 했습니다. 홍콩 쪽은 뭐 더 많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9%까지 급등하고, 삼성전자도 4%까지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뭐 3% 가까운 2.9% 급등 마감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지긋지긋한 여름이 끝난 것처럼 주식시장도 이제 지긋지긋했던, 정말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아주 선선한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그죠? 가을은 좀 수학의 계절인데 주식시장도 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일단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크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큰 문제인데,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연일 계속 크게 올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부분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 있죠. 개별주들이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나올 거다라고 2, 3일 전부터 얘기해드렸고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기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급등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모르면 시장이 아무리 돌아서고 급등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뭐 크게 오른 건 없었어요. 잠깐만요.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7%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04, 보합이죠, 그죠? S&P 500 지수도 여기도 뭐 신고가 조금 갱신하다가 마이너스 0.1%대 소폭 하락으로 끝났죠. 특별하게 뭐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제 이게 SK 하이닉스랑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는 회사거든요. 6월 달에 157달러 찍고 최근에는 이제 80달러대까지 떨어져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급락을 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에는 1.8%밖에 못 올라갔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1.8%. 근데 미국은 이제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대요. 그럼 좀 올랐겠죠. 근데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무려 시간에서 14% 폭등을 합니다. 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침에 시작할 때 누구한테? SK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자,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이번 미국 주식시장 장전 시간이겠죠. 지금 플러스 15%. 그러니까 장중에는 1.8% 올라간 게 단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15%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랬더니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부터.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급등 출발한 거예요. 오늘 시황 잡아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많거든요. 자, 잠깐만. SK 하이닉스를 차트를 이걸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오늘 9% 급등했어요. 아침에 시작부터 7% 급등 출발했고요.
아래 꼬리 조금 아주 조금 달다가 끝날 때 더 올라와서 9%에 끝났죠. 네. 누가 많이 샀냐면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쓸어 담았어요. 보이시죠?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죠. 그 덕분에 지수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맨날 여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매도 물량 때문에 자꾸 떨어지니까 지수가 못 올라갔잖아요, 제대로. 그죠? 근데 오늘은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오늘 올랐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시초가 출발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2.7%? 그 끝날 때는 4%.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오른 거죠. 근데 이것도 오늘 굉장했던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매매 분석인데, 기관은 샀는데요. 외국인은 팔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올랐지? 어떻게 올랐을까요? 기관이 많이 사줘서? 근데 외국인이 그만큼 팔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비밀은 뭐냐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걸로 보시죠.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프로그램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도 팔았거든요. 기관이 사줬는데, 잘 보시면 뭐예요? 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은, 네, 이게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왜 올라갔지? 이게 4%나? 프로그램.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튼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급등을 해서 코스피 지수가 2.9%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이상하게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끼고 오늘 21선, 그 다음에 200일선까지 뚫으면서 올라왔습니다. 통상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면은, 예, 단기 조정 투매는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쌍바닥 완료. 예, 쌍바닥 딱 찍고 이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또 이제 흔들면서 가겠죠. 근데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쌍바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쌍바닥 찍을 때 이 부분에서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 내가 좀 쉬면서 이제 슬슬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앞으로 돈 많이 못 보실 거예요. 네. 왜? 도망쳤잖아. 저 손절 안 하고 주식 들고 있는데 왜 도망쳤다고 하세요? 안 보잖아 지금. 질려가지고 지금 안 보는 거 아니에요? 10월달이랑 11월달까지 쉬겠다고, 연말까지 쉬겠다고요? 지셨어요. 뭐해서? 주식은 들고 있지만 심리싸움에서 졌거든요. 이미 진 거예요. 그분들은 주식시장이 앞으로 아무리 올라와도 돈을 못 벌어요. 아시겠죠, 그죠? 네. 돈 못 번다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은 들고 있는데 졌어요. 졌다고. 여기서 마음을 빨리 긍정적으로 먹으셔야 돼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전에 지겹게 흔들었던 것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뭐 크게 떨어질 일이 있겠어요? 뭐 사람 앞일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대형 사건이 터져서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하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니까 증시가 폭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악재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거든요. 큰 전쟁, 큰 팬데믹,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년째 저러고 있잖아요. 저게 작은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헤즈볼라 치려고 레바논으로 지금 쳐들어갔죠? 그건 작은 전쟁인가요? 큰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 터졌는데도 전 세계 증시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지간한 악재가 아닌 이상은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쉬겠다고요? 찐 거지 그러면. 시장이랑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분들은 돈 못 벌어요. 죄송하지만 못 번다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빨리 그 생각이랑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진다니까요. 아니 이미 져버린 거예요 이제. 말려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쌍바닥을 이제 찐 게 확실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폭등해서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얘네만 올라온 게 아니라 뭐 은행주 비롯해가지고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도 아침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주 테마주들은 거의 안 갈 겁니다. 그랬어요. 크게 떨어질 일은 없는데 막 크게 올라가는 거는 많지 않을 거다.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급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조용할 거다. 실제로 오늘 테마주들 대부분은 조용했어요. 반도체 쪽은 좀 올라갔겠지만 개별주도 그죠? 아니면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형주가 많이 가니까 오늘 중소형주는 좀 쉬면서 갔다. 쉬어가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딱 날짜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추석 전에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끝나고 그때부터 지수가 올라오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부터 미국 주식시장도 더 올라가고 있고 일본 같은 증시도 회복돼서 막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 끝나고 나니까 중국이 뭐예요? 네, 중국이 딱 보고 있다가 뭐였어요? 아 중국 보기 전에 홍콩이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다니까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그러니까 여기도 끝나고 나니까 대부분 오르다가 미국 금리 인하하고 중국이 딱 경기부양책 발표하니까 홍콩 급등하죠. 자 화요일날 그 발표했을 때 4% 급등. 어제는 급등하다가 내려왔죠. 0.6% 상승으로 마감. 오늘은 4% 폭등. 이게 뭐예요? 항생지수예요. 홍콩 H지수도 많이 갔겠죠. 여기도 4.75% 급등했어요. 이게 중국 보세요. 미친듯이 오르잖아요. 3개월 동안 떨어졌던 게 여기가 7월 초거든요. 우리 7, 8, 9월달 우리나라도 힘들었잖아요. 자꾸 종목들이 떨어져가지고 수많은 개미들이 던지고 울고 불고 힘들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증시가 딱 3일 만에 이걸 다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은 거예요. 중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주식시장이 안 움직인다? 그거는 진짜 답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드디어 이제 뽑잖아요. 이제 작년에도 뽑았어요. 올해 초지 뽑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하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로 가는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홍콩 증시도 반응을 하고 오히려 대만 증시가 오늘 별로 안 가더라고. 생각보다 오르긴 올랐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확실하게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어때요? 자, 구리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은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구리, 은까지 받고 아연 보실래요? 아연? 이건 지금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차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올해 5월달 있죠? 여기 신고가를 내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올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거란 얘기예요. 뉴스에서, 언론에서, 기타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 다 믿지 마시라니까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왜곡이 좀 심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데이터대로 가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하긴 한데 데이터에 너무 그 얽매이면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조금 얘기하고 오늘 저녁 때 얘기하려고 낮에 일부러 조금만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세상은 좀 돌아가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중국이 요번에 이제 경기부양책을 딱 하겠다고 하면서 증시가 폭등하는 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주요 이제 중요한 국가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국가들의 이제 지도자들 있잖아요. 권력자들이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 옛날에는 이제 왕정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막 그 다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선거를,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이제 뽑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이쪽을 뽑든 왼쪽을 뽑든 오른쪽으로 뽑든 뭘 뽑든 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쓰러지고 막 죽을만 하니까 그때 가서 살려주는 정책을 내네요. 이걸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기 뭐야 중국도 그렇고 21년도까지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아주 흥청망청 막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주식에다 몰빵도 하고 코인도 막 몰빵하고 막 그랬잖아요. 누가 그래요? 중산층이 그래요. 중산층이. 돈이 아예 없으면 그런 거 못해요. 가난한데 무슨 주식 투자를 해.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또 아주 부자면 또 그렇게 함부로 안 하죠. 이제 열심히 그렇게 투자를 하는 쪽은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근데 중산층들이 이제 돈을 좀 많이 좀 벌었다 싶으니까 뭐 집값 올라가고 사놓은 주식이랑 코인 올라가고 그럼 좀 벌었다 싶으니까 막 소비하고 막 또 이렇게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목에도 힘 좀 실리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금리 인상을 쫙 해가지고 급격하게 해가지고 중산층들을 무너뜨리더라고. 동의하세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주식시장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얼마나 못되겠어요. 중국은요 2년 전부터 뭐 헝다그룹, 만다그룹, 벽개원 이런 회사들, 부동산 회사들 고의적으로 망하게 했잖아요. 고의적으로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 결국엔 누가 피해봤어요? 누가 피해봤어요? 인민들. 중국 인민들이 피해봤잖아요. 거기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집을 신축 아파트를 사요? 그 뭐라도 좀 있으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샀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가난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요즘에 일자리도, 중국 요즘에 되게 심각하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수많은 대졸자들 막 거의 뭐 굶어 죽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죽는다 정말 죽겠다 싶은 그 찰나에 딱 뭐예요? 경기부양책을 내잖아요. 죽지는 말아야지. 이러면. 되게 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억수로 이제 막 사람 국민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러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면 후려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망하고 막 쓰러지고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유지가 안 되겠다 싶을 정도가 되면 다시 또 돈을 풀어서 또 살려주고, 이러다가 돈 좀 벌만하면 또 때리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주식방송에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많이 했던 거는 유튜브 보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 심리가 망가져서 털린다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주로 뭐였냐면, 경제 지표가 그리고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서 당분간 어렵다 그래서 힘들어진다, 내년엔 더 힘들어진다 막 그런다. 항상 그래. 내년엔 더 힘들대.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내년 경제전망은요 항상 안 좋아요. 우리 내년엔 더 힘들대. 맨날 나오는 두 가지 레퍼토리가 있어요. 내년에는 더 덥대요. 내년엔 더 덥대. 항상 더 덥대. 그 말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내년에 맨날 경제 어렵대요. 맨날 좋은 소리예요. 벌써부터. 아직 가을이 확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다 망가뜨리는 게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와 유튜브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안 되게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서 사람들을 살려놔요. 왜?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세금도 내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래저래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보다 여기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브, KBS, MBC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안 망한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기 직전에 살려놓는다고. 잘 될 것 같을 때 잘 되기 직전에 엎어버리고. 이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체 컨텐츠, 매스미디어 그런 거 보시면서 망한다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 다 망했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중국 다 망했다, 끝났다라고 딱 그러는 저기 이제 볼 것도 없어. 끝났어. 딱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서야 경기부양책을 발표해서 올려버리잖아요. 저렇게 하면서 지금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폭등하죠? 이건 뭔 줄 아세요? 이쪽으로 돈이 무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상대로 아직도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나라에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응?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서 중국에서 뭐를 만약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닦고 어디 건설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은 많겠지. 그죠? 사람은 많겠지만 물자 같은 거 굉장히 물건 같은 거 부족할걸요?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사가겠죠.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지겠죠. 우리나라 경제 망할 거라고 외쳐대던 그 비관론자들 말처럼 우리나라는 안 망하겠죠. 주식은 폭등하겠죠. 부동산도 좀 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늘 똑같아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맨날 망한대. 이번에도 이제 망한다 하니까 확 올려버리잖아요. 어제도 얘기했고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고 3일째 얘기했지. 3일 동안 내내 얘기했는데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다 털려, 홍콩도 다 털려. 홍콩 올라오는 거 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연초에 홍콩 ELS 어쩌고 저쩌고 다 정리시킨 다음에 폭등 나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고생은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중국 증시를 보시죠. 쌍바닥 찍었잖아요. 우리. 쌍바닥도 진짜 우리 뭐 감자탕 같은 거 그런 거 시켜 드시면은 대, 중, 소 이런 거 대짜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진짜 그 큰 대바닥이 나왔어요. 기간도 길어. 기간도 한 1년짜리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주식을 했으면은 진짜 대머리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뜨거워서 머리털이 다 뽑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힘들었지만.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잔인하죠? 예, 원래 잔인해요. 요번에 그래서 또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에서 수없이 털린 개미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한테 설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보라고.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겠대. 네. 그 사람 망할 거야 앞으로. 네. 망할 거라고. 제 말을 안 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겁먹고 도망쳤어요. 어디에서? 주식시장에서.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사람 안 보려고 나 이제. 네. 주변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보려고. 왜 안 보려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나중에 그 힘든 소리를 또 들어줘야 되거든요. 싫어서. 네.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서 저 붙들고 또 하소연할 게 뻔하니까 네. 그 사람 안 보려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참고 이겨내셨으니까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응? 이제 됐다니까 이제. 네. 모든 종목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종목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올라오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오는 애도 있어요. 좀 늦게 깨어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앞으로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이게 3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3년 동안. 중국 증시 떨어진 거 보세요. 우리나라 거 말고 중국 증시 보시죠. 그것도 잘 가다가 3년을 쌩 난리를 지긴 거예요.
작년 초에 우리나라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중국 대박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중국 부동산 무너지고 뭐 아이고야, 그 사람들 다 작년에 반성문 쓰고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중국 관련돼갖고 그때 좋은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들. 근데 그분들도 틀렸잖아. 그분들이 그 중국 가서 조사 안 했겠어요? 다 했겠지. 그분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3년을 괴롭혀. 3년을. 누구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팅겨서. 바이든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요. 그리고 조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기가 만들었고 그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다고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했고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경기가 좋다고 거짓말하면서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요. 언제까지? 지들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렇게 9월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할 것 같다고.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 했고 40일 정도 지나면 미국 대선도 끝나요.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11월 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것도 뭐 누가 되든 간에 잘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큰 고생들은 끝나셨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전 늘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수익을 제일 많이 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중국이랑 이제 이쪽에서 잘 올라왔고 원자재도 잘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쌍바닥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개별주라고 하죠.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왔나요? 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다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저항 없이 세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 흔들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 있죠. 여기도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9월 9일이 바닥이었어요. 추석 전이었죠. 그때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때려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 거래가 감소해야 되는데 늘었죠. 떨어지는데 주가 거래가 늘었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쌍바닥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었잖아요. 쌍바닥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 쌍바닥이 이렇게 찍고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 개별주들이 좀 튀어 올라갈 거다 그때부터. 근데 그 지금 어떠냐면 그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 이거 앞에서 얘기 많이 했던 거죠. 이거 여기서 그때 코로나하고 엠폭스 관련주도 급등할 때 그때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역시 반등 없이 그죠? 아주 지독한 요즘 이게 유행한다니까. 자, 다시 진매트릭스가 그때 이거 코로나하고 엠폭스 관련주로 이제 급등했던 건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보시면 정말 너무하죠.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 게 뭐냐? 반등이 하나도 없어. 반등은커녕 양봉도 없어. 그냥 쭉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8월달하고 9월달에 그 매매하던 개미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빠져나올 그게 아예 없었어요. 맨날 개파락하면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으니까 다 계속 운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라. 하다가 한 1, 2주 지났더니 손실이 20% 30% 확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절했겠죠. 언제 추석 전에. 추석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니까 상한가 나온 거예요. 며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상한가가 왜 나왔다고요? 다 털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요번에 지독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이겨내신다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상한가가 나왔죠. 어디서 나와요? 낙폭과 대주에서 상한가가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대화제약 요거 오늘 재료에 있어요. 호재가 있어서 갔는데 이 친구는
저번에 왜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는 유형들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낙폭과대가 8월 초에 잠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없었어요. 굉장히 반듯한 종목이지. 품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제 품에 끝, 쌍바닥 완성 딱 보니까 바로 날려버린 거예요.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거 맞아요. 근데 호재가 아무리 세도요,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상한가는커녕 10%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감히 전고점이랑 여기 상한가 가격이랑 거의 겹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상한가 갔습니다. 내일 한 여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대화제야. 어쨌든 이런 데서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제약주들이 많이 가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이소닉, 여기 오늘 무슨 재료를 급등했냐면, 이게 뭐 메타에서 뭐 차세대 MR 안경 시제품 오라이언을 공개한다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가상현실 테마주들이 올라갔는데 다 치우고 뭐예요? 낙폭과대 주잖아요.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더라고요.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PNT 뭐야 이게. 예? 그죠? 이날 저 언제 얘기했더라? 이틀 전에 얘기했나? 7월 달에 이거 이미 다 바닥을 잡아놨던 건데 7월 달에 빠져, 8월 달에 또 빠져, 9월 달에 또 빠져. 5,000원 정도면은 바닥을 찍은 게 세상에 3,000원까지 또 내려온 거예요. 5,000원에서 3,000원까지 왔으면 5,000원 대비 40% 빠진 거 아니에요. 올해 초에 고점 대비 3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니 누가 견디겠어요. 개미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이거 견디신 분들은 나라에서 훈장 줘야 돼. 어떤 그 미친놈들은 자꾸 금투세에 자꾸 이제 그거 밀어붙이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거.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는 반대로 이거 막 이런 장에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안 팔고 끝까지. 그러니까 상한가 튀어나오잖아요. 어제 급등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가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네오셈 요거 이제 반도체예요. 근데 최근에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17,000원에서 7,000원까지 이렇게 만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상한가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에 장대 음봉 있죠? 가격대 겹치잖아요. 매물대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한가 입성하잖아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털렸겠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트 나노 다 낙폭과대 주죠. 23,000원, 최근에 5,000원.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다가 상한가 나옵니다. 다 고생한 거예요. 다. 폰드그룹, 예, 요것도 낙폭과대 주. 데이터 솔루션, 요것도 급등했죠. 요건 뭐 대통령이 AI 국가 총력전 선포했대요. 8,000원, 여기 3,000원. 반토막 이상이죠? 네. 낙폭과대 주. 세게 올라오는 거지. 뉴프렉스. 13,000원, 4,000원. 3분의 1 토막이죠? 네. 20% 급등. 삼화전기. 유명한 종목이죠. 9만원까지 갔었어요. 89,900원. 최근에 3만원. 3만원대.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20% 급등. 여기 매물대가 있는 자리인데도 윗꼬리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는 다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낙폭과대주라서 올라온 거예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엑시코.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올라올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그걸 자꾸 올라온 거긴 한데, 그거보다는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서 그냥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죠? 엑시코. 33,000원, 만원. 다 3분의 1 토막이네, 이것도. 여기는 25,000원, 만원. 반토막 이상 나고 급하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설명드린 종목 중에서 여기까지 또 올라오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절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차라리 오늘 손절했더라면
돈이 많이 남았을 텐데 손해를 덜 봤을 텐데 조금 지나면 이제 여기까지도 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팔 생각이 없어지겠죠. 손해보고 왜 팔아,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올라올 겁니다. 오킨스 전자 14,000원, 14,900원이니까 대충 15,000원, 여기 5,000원. 네. 이달래지기 났어. 연초에 급등했던 건데도 이래요. 네. 힘스. 이건 이제 바닥 다 나왔나 보다 싶었는데 7, 8월 달부터 쭉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죠. 7,600원, 여기 3,900원. 거의 바텀하기잖아요. 근데 오늘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돈도 들어왔고. 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도 다 됐네. 준비한 게 더 있는데 맨날 시간이 부족해요. 힘스는 왜 갔냐면 미국 하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하는 뭐 그런 법안을 발의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안을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있네 싶으니까 잡아갖고 확 올리는.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하죠. 네,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올 거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금 여력이 되시면 본인들께서 보유한 종목이 잡주가 아니라면 물타기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물타기 할 돈이 없어요. 아마 거의 물타기 하실 돈이 없을 거예요. 없으시면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돼요. 여태까지 3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정리해 드리면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중국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대폭등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 눌러서 못 가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급등이 나와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 낙폭과대 심한 개별주들이 상한가도 튀어나오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낙폭과대가 좀 덜 심한 종목들은 또 잘 가요. 이거보다. 네.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고생하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 있잖아요. 어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들이 거기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거든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상군들끼리도 막 붙고 막 그러고 있대요.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오늘 못 갔는데 좀 그러니까 핵심이가 뭐냐면 뉴스대로 안 가요. 흥구석유가 어제 되게 잘 해놨다고 오늘 마이너스 7%로 끝났잖아요. 못 가는 것 같죠. 근데 대성에너지 가스는 또 7% 올라갔어. 다 틀려요. 방산주 중에 스페코처럼 급락한 것도 있는데 안 떨어진 애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도 안 가고 뉴스가 안 나와도 갈 때가 있고 얘는 급락해 같은 테마주인데 얘는 급락했는데 또 저거는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굉장히 뒤죽박죽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올라올 때 판단을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시라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수익이 나도 얘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절반 매도하고 보세요. 혼자 하시는 분들 전문가 방에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전문가가 해결해 주겠지만 뭐 죽어도 혼자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 절반 팔고 보세요. 거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다 뺏겨요. 싹 다 뺏긴다고. 아셨죠? 싹 뺏깁니다. 끌려들어서 팔아버렸더니 또 상한가가. 그래서 수익 났는데 수익을 내긴 냈는데 기분이 되게 더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이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편하게 앞에 뭐 맥주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 놓고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면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방송에서 얘기하려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완전히 그러니까 상식 밖의 움직임이 나와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수익 난다 그러면 좀 챙기면서 하세요. 안 그러면은 수익 내고도 멘탈이 깨져서 그 다음 매매할 때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막 스텝이 꼬입니다. 그게 걱정돼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이 얘기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녁 방송이 이게 40분 하는데 시황 얘기하고 뭐
종목 얘기하다가 보면은 끝나요. 벌써 40분 넘겼으니까 지금도 빨리 끝내야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9월 말인데 일교차가 심하니까 또 감기 안 걸리게끔 조심들 하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그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매매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방송 끝나면 항상 이분 안내를 해드리고 저도 마치는데 오늘은 네, 반도체 얘기하신답니다. 그 다른 테마주도 올라온 게 좀 있거든요. 뭐 중국 관련 테마주도 있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방송 들으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녹화 방송도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여기 무쏘TV, 밥TV 아니면 어디야 유튜브에도 다 녹화 방송 있거든요. 기존 거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움들 많이 되실 거예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